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포도 타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계획대로 잘 풀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모두를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향후 3개월간의 흐름입니다. 아래에 놓인 4가지의 카드를 보시고 마음이 가는 번호를 골라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잠시 선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모두 마치셨을까요? 그럼 왼쪽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로 리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1번을 뽑아주신 여러분께는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봤는데요. 카드의 핵심 메시지부터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침내 그날이 왔다.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둘 때이다. 나는 고통인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던 꽉 쥔 손에서 힘을 뺄 수 있게 된다. 비워진 그 자리에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사랑과 풍요의 에너지가 대체가 될 것이다. 열쇠는 내 손안에 있고 선택도 내가 한다. 나는 뒤쫓고 있던 부의 그림자에서 고개를 들어 그것이 처음부터 내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임을 드디어 깨닫는다. 내가 삶에서 치른 대가는 정확히 그만큼의 복으로 되돌아왔다. 네, 3개월간의 총운을 요약하는 이 한 장의 카드. 만성적인 트러블을 상징하는 텐소드가 그 앞에 세트로 나와준 기회의 열쇠로 변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드는 이러한 배열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 같아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절정으로 접어들어서 내가 그로기 상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을 새로운 행운으로 맞바꾸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즉 우리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봤을 때 삶의 최종 라운드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틴 대단히 터프한 선수일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뻗었으면 뻗었지 도망치는 뒷모습 같은 거는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저는 문득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하늘에서 한 사람의 부자를 내리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부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그릇부터 키운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에게 그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를 막 무작위로 보내주거든요. 만약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큰 돈을 갖게 되면 순식간에 잃어버리거나 뭐 죄를 짓고 사고를 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때문에 그 정신을 좀 단단히 바짝 차리게 하려고 대가를 먼저 치르게 하는 거죠. 어떤 생존의 문제를 걸고 회복 탄력성과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끔 테스트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고의 과정, 스쳐 지나가고 줄줄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불리고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참된 부자가 되는 시험에서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이 합격이라는 시그널을 받으시게 되겠다 하는 메시지가 향후 3개월간의 금전운 자리에 뜬 퀸 오브 펜타클스와 나이트 오브 소드, 그리고 텐 오브 펜타클스의 굳건한 이 존재감으로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10개의 동전 카드를 보시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함께 풍요로움을 나누고 있어요. 가족인데 어떤 개인적인 가용 범위 내에서의 쓰면 없어지는 자잘한 재물이 아니라 가족이나 집단, 이익공동체 전체에 소요되는 단위가 큰 예산, 그런 금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월급 같은 근로소득이나 부채를 뺀 가처분 소득, 그런 것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산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원래 금전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재테크 자체에 관심도 많고 소질도 있고, 사람들을 잘 포섭해서 그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쓰임을 각자 다하게 하는 그런 인력 배치의 감각도 있으시고요. 지능이라든지 뭐 눈썰미, 실행력 뭐 하나 돈에 관해서는 빠지는 게 없는 분들일 것이다. 또는 곧 그러한 경지에 여러분은 도달하시게 될 것이다. 고 하기 때문에 큰 꿈을 이제 꾸셨을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질이 충만하신 여러분께서 세부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고통을 경험하셨거나 또는 그것으로부터 졸업을 하시게 되는 건지를 카드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애정이나 대인관계 쪽에서 조금 불편한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 임자를 만나서 소위 내가 좀 털렸다, 탈탈 털렸다 하는 감정 상태를 경험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학교나 회사나 뭐 아는 선배였다든지 상사, 뭐 동업자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찾아와 줄 수가 있는데 그 첫인상은 그야말로 내 삶의 어떤 희망, 구원, 소울메이트, 뭐 이신전심, 호감 뭐 이런 느낌으로 와줄 것이라고 하네요. 시작은 그랬는데 둘의 사이가 막 성립이 되는 시점에서 상대방에게는 여러분이 그렸던 것과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어떤 상호 간의 관계가 지속되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저 나중의 일, 어떤 먼 미래에 뭐 20년, 30년 뒤의 비전 이런 거를 마치 술에 취하게 하듯이 막 술술 얘기를 하면서 야금야금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고력을 지배하려고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일 수가 있겠고요. 한 2개월 차쯤에는 진짜로 여러분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만한 그런 트러블도 상대방이 충분히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본래 어떤 정서적인 힘이 있는 이 킹 오브 컵스가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와 나란히 배열이 되었을 때는 좀 뻔뻔스럽다 할 정도의 자기 합리화를 하는 캐릭터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컷 가스라이팅을 해놓고도 그건 사실 다 널 위해서였어 라는 말 한마디로 자기 혼자서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죄책감을 털고 훌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부디 앞으로 이 3개월간은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정도의 드라마틱한 희망을 준다든지 머나먼 실적, 저 나중의 일을 마치 곧 이루어질 현실인 것처럼 사탕발림을 하는 말솜씨가 뛰어나고 감정관리에 능수능란한 그런 연상의 남자를 좀 주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사람 또는 그러한 인간관계로 인한 감정 기복이 조금씩 심해질 때가 딱 여기까지다 하고 더 빠져들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신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 경험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행히도 진정 나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고 위해주는 인연을 또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조금 맹목적이다 할 정도의 관심과 배려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환경과 인연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내 편을 들어주고 한 발 먼저 앞장서서 기사 노릇을 해주려고 하는 이런 조건 없는 관심과 호감을 표현해오는 상대방 또는 환경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나의 심리 상태는 아무래도 이 직전에 했던 경험들 때문에 상대방의 호의를 순수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좀 야박하게 구는 방식으로
피드백이 좀 엇나가는 장면도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어쩌나요?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상대는 나한테 이미 꽂혔다.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비록 내 눈에는 나한테 호의적인 이 상대방이 또는 환경이 다소 유능해 보이지 않고 못 믿어워서 철벽을 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랑비에 옷깃이 젖듯이 확고한 의지를 가진 상대방의 에너지에 의해서 나의 방어 기제가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형식으로 이 관계는 합의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을 뽑아주신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3개월간 참고로 하시면 좋을 마인드 세팅의 주제를 뽑아보았는데요. 전체성이라는 키워드가 떴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현재 손바닥 안에 누구나 휴대폰을 한 대씩 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만화경 같은 세상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그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그 고요한 나의 영혼과는 통합이 되지 못하고 좀 파편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좀 알려주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 전체성 카드이거든요. 어떤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고 1인 다역을 하느라 좀 산만해져 있는 의식 상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전 존재로서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한 점으로 주의를 모아서 포커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자. 그때마다 어떤 화제성을 띠는 온라인의 트래픽에 나의 삶과 시간을 습관처럼 몰아줄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이라도 온전하게 나만의 길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의식을 집중해보자. 네, 그렇게 10손가락을 다 활짝 펼쳐서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려고 했던 손에 안간 힘을 놓아버렸을 때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다 하는 안식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내 그릇이 이만큼 커지는 동안 경쟁의식과 미움과 어떤 그 집착 같은 부작용들도 내 그릇에 비례해서 커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암세포에게 어떤 액상과당이나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그런 정키한 영양분을 우리가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어떤 클린한 식단을 가져가는 전략을 통해서 암이라는 것을 통제하고 더 자라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써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도 이 좋은 양식을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좀 엄선을 해서 가려서 주자 하는 그런 카드의 에너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그 시기적으로는 앞으로 3개월간 내가 특별히 기를 받을 수 있고 일이 제일 잘 풀리는 때가 언제인가를 카드에게 물어보았을 때 숫자 6이 들어간 날과 금요일이 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주네요.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리를 하세요. 그냥 놓아주세요. 앞서 리딩을 해드린 그 대인관계 운하고도 메시지가 겹쳐지는데요. 좀 잘 헤어지고 나서 꽃길을 깔아주는 인연이 올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어떤 새로운 환경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를 깔끔하게 마련해두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만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번을 골라주신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3개월간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보았는데요. 카드의 이 핵심 메시지를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내게로 왔다. 직관, 충동, 패배와 승리. 끝과 시작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을 했다.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던 기계적인 관성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감을 선택한다. 내 삶의 마디마디마다 나타나던 희로애락의 꼬리를 쫓으면서 시간 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근원을 바라보기로 결정한다. 모든 번뇌를 다 태워버리는 불꽃에 쓰러지고 난 다음에야 그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나에게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재생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다. 두려움이 시작되는 이 발화점들과 결변하기를 선택하자마자 미뤄져 있던 하늘의 선물이 쏟아진다. 행운과 엇박자를 타고 있던 지난 시절을 이제 개운하게 보내주기로 하자. 네, 앞으로 석 달간의 총운을 요약하는 이 한 장의 카드, 데스, 죽음 카드에 바로 아래 세로 배열에 떠준 선물, 그리고 불사조 카드가 연이어 나온 이 아이러니한 조화가 저로 하여금 달콤 쌉싸름한 미소를 좀 짓게 하는데요. 한번 죽고 나서야 주어지는 선물이라니 이게 무슨 생명보험금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나의 아집이 사라질 만큼의 어떤 대호각성이 있고 나서야 일이 술술 풀린다. 어쨌거나 바닥을 한번 찍은 다음에 올라서게 되는 이 파도에서는 그동안 내가 염원하고 있던 그 메달 이상의 것을 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대상에게서 원하는 시기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보통 우리는 그거를 실패라든지 그 좌절이라는 감정적 상태에 빠져들어서 안 좋게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카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단정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심리에 위축되지만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 전화위복이 되는 연금술을 맛보게 되실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먼저 석 달간의 연애 또는 대인관계 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1개월 차에는 고위여서제의 역방향이 떠주었는데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헤아리는 스스로의 어떤 직관에 대한 불신의 상태를 한 달 이내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여러분께서 촉이 좋고 침착하고 눈썰미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의 그 신중하고 꼼꼼한 성향을 이 뒤흔들어 놓는 인물이 출연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밸런스가 조금 틀어질 수 있겠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이 2개월 차에 그 찝찝했던 예감이 딱 들어맞게 돼요. 그 사람과 연관된 모종의 사건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고요. 저는 이 3개의 칼 카드가 나오면은 실전 상담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거 생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문에 머릿속에 판단하는 기능을 싹 비우시고 곧바로 우황청심환이라든지 마그네슘과도 같은 그 신경을 이완시킬 수 있는 보조제를 하나씩 드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그 이성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걸 또 달리 보자면 그 약 하나를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은 그다지 뭐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생생한 정신으로 깨워서 전심을 다해서 대응하고 겪어내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 네거티브한 쪽으로 내가 깔아앉을 수가 있다. 다운돼 버릴 수가 있다. 과몰입을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뜻도 됩니다. 때문에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보고도 못 본 척 두 눈을 질끈 감고 손과 발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좀 보내시다 보면 3개월 차에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Six of Wands 카드가 떠주었죠.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도착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그 고전 문학을 좋아하시나요? 그 고전 문학 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춘향이를 해방시키러 온 어떤 이몽룡이라든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페넬로페를 그 구원하러 온 남편 오디세우스와 같은 느낌이 좀 겹쳐지는데요. 애초에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었는데 엮이게 된 해프닝과 이제 그것으로부터 입게 된 나의 내상, 그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떨쳐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남기는 가장 큰 과실로는 누가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를 깨닫게 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기 이전에 나는 그 적과 아군을 반대로 식별하고 있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 한 방 맞더라도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지나가는 게 멀리 봤을 땐 더 유익한 거죠. 또한 이번 텀에 겪게 되는 인간관계 패턴은 높은 확률로 나의 그 전생에서부터 반복만 될 뿐 해결되지 못한 채로 개운하지 않은 그 뒷맛을 계속 남겨왔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원념 같은 것이 비로소 좀 해결이 되고 용해가 되고 풀려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으로 인한 이 마지막 일격을 좀 잘 버텨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석 달간의 금전운을 좀 보도록 할게요. 1개월 차에는 여러분한테로 들어올 그 예산의 집행을 할 권한을 쥐고 있는 상대방이 이 변덕을 부리거나 또는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거기 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여러분을 어떤 경제적인 궁박감, 현실에 녹록지 않은 가시덤불 속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을 마냥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데드라인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걸 계속 용납을 해서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이 시기에 좀 경험하시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2개월 차에는 정말 다행히도 더 썬 카드, 태양 카드가 나타나면서 금전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서광을 비춰주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을 버는 방식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파이프라인 하나만으로는 이 시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혁신해서 수익을 다각화해야 된다라는 이 고민은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완전한 대세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또한 이와 비슷한 결의 고민을 통해서 본업 외에도 진행하고 있던 사이드 잡이 있으셨다면 이 2개월 차에 본업을 추월할 정도의 가능성이 이곳에서 태동을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다 좋은데 그러면 그 조짐이, 그 징조가 끝까지 이어질까? 꾸준하게 이어질까 하는 일시적인 행운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시기만큼은 정말 최대한 낙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려면 어때?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도착만 하면 되는 거야. 기회는 계속 오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큰 태도들 있잖아요. 그렇게 팍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기회를 아주 담대하게 받아들여 주셨을 때 3개월 차에는 이렇게 눈부신 수확물들이 내가 통제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매들은 하나도 미심쩍은 구석이 없고 내가 그동안 노력한 만큼을 보고 하늘에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하니까요. 잘 익기를 기다렸다가 잘 거두어 들이시기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카드의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번을 뽑아주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3개월간 참고로 하시면 좋을 마인드 세팅의 주제로는 이 고뇌와 노다지 그리고 주의라는 키워드가 떴어요. 먼저 이 주의하라는 카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뭔가를 앞두고서 신중하라는 의미거든요. 서두르지 말라.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또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딱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그때 자신한테 되묻고 자신의 직관을 최대한 존중하자.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보자 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오늘 나와준 배열들 속에서는 근데 이게 뭐랄까 정반대의 기운으로도 좀 읽혀지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너무 조심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주의하자. 너무 그렇게까지 피를 말려가면서 매달릴 거 없다. 때가 되면 내가 안 해도 하늘이 알아서 그 질서를 정리를 해줄 것이다. 생각이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손발이 묶여버린 어떤 그런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말자. 설사 뭔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밤늦도록 괴로움에 좀 잠 못 들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고민을 위한 고민까지 자초해서 불러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자. 곧 잠재되어 있던 나의 커다란 그 재물복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마음고생, 몸고생에 오랜 시간 좀 찌들려 있다 보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그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좋은 일을 앞두고 나서도 희망보다는 걱정부터 드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좋겠다 하는 카드의 그 속내를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시기적으로는 이 3개월간 내가 기를 받을 수 있고 일이 잘 풀리는 때가 특히 언제인지를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앞으로 2개월 차를 꽉 채우고 난 바로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세요. 네, 어떤 음과 양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끝과 시작, 어둠과 빛은 한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내 삶의 한 챕터가 좀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이 무슨 공식과도 같이 주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좀 더 가뿐하고 발랄하고 신명나는 모드로 새로운 기회에 적응해 나가실 여러분의 힘찬 새 출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만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3번을 뽑아주신 여러분께는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봤는데요. 먼저 카드의 핵심 메시지부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 평소의 습성대로 대처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수가 있다. 압력이 커지므로 생존에 대한 적응력도 올라간다.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능력을 크게 키우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의존하지 않아도 좋다. 귀 기울이지 않아도 좋다. 외로워도 좋다. 고립될수록 좋다.
그렇게 나라는 본질에 집중할수록 결과는 더 좋다. 선방에서 동안거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도를 깨우쳐버린 어떤 선지식들처럼 나는 고독과 나 자신의 능력을 등가 교환하여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돌아와 극적으로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타성과 한계를 뛰어넘고자 결심을 한 내 앞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나타날 수 있다. 게으름, 좌절, 기대심리, 배신감, 불안, 변화에 대한 저항, 그리고 마침내 달디단 성공을 맛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영원히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집착.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삶이란 힘들 때와 기쁠 때에 각각 절정의 감정을 우리에게 흩뿌리는 한바탕 꿈과도 같다는 것을. 내가 지나치게 선망했던 가장 높은 곳과 지나치게 두려워했던 가장 낮은 곳에 속해 있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시간, 평균적인 진짜의 내가 살고 있는 참모습은 알고 보니 이렇게나 유능하고 의젓했다. 외로운 만큼 성장하고 힘든 만큼 강해지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다. 남은 인생은 나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자기 자신을 극기해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 나 자신과의 굳은 신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둘 성공들은 그 결과로서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다. 네, 다소 그 비장함과 결연함이 넘치는 이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석 달간의 총혼을 요약하는 이 한 장의 카드, 두 개의 칼카드가 중복을 해서 나와주는 모습이죠.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시게 될 수가 있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윗줄 대인관계 또는 애정관계에 있어서의 석 달간의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퀸 wands 역방향과 텐 소드 역방향, 세븐 wands 역방향이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곧 맞이할 첫 번째 달에 이성 교제를 하고 계신 분 혹은 내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좀 뜻밖의 태도, 깨는 태도로 인해서 의지가 꺾이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우리 엄마답지 않게 나한테 거리감을 이렇게 느껴지게 행동을 하신다든지, 또는 항상 먼저 살갑게 다가와서 잘 챙겨주고 손을 내밀어 주던 친구가 갑자기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든다든지, 혹은 온갖 책임을 다 질 것처럼 막 설득을 하면서 너희들은 일단 실무부터 먼저 진행시켜 하던 직장 상사가 막상 뒷수습을 할 때가 되니까 두 손을 딱 들고 오리발을 내민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래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상황에 대한 파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2개월 차 이렇게 들어서시자마자 인간관계로 인한 당황에서 환멸을 경험하시게 될 수 있다. 고 하는데요. 근데 하지만 또 운이 험난한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요소라는 게 반드시 깃들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다 라고도 동시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환멸을 느꼈든지 간에 그 이상의 더 좋지 않은 일은 안 생긴다. 그리고 나한테 100% 불리하기만 한 채로, 억울하기만 한 채로 이 소란이 끝나지도 않는다. 다시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불시에 입은 상처일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가 좀 버거우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상처의 깊이와 정도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잘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쥐어짜서 그 셀프로 처방을 해내고 뭐 싸매고 뭐 지어라고 하는 것까지 간신히 좀 대처를 하고 계시는 느낌이라면 3개월 차부터는 이제 완즈가 돌아왔습니다. 완즈는 행동력, 실천, 열정을 의미하는 완소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게 잘 추슬러서 기운을 다시 되찾으신 모습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대단하시고요.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두 다리를 땅에 단단히 붙이고서 눈을 크게 뜨고 순간적인 어떤 기지를 발휘해서 전략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도대체 내 주변에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또 나한테 남아있는 어떤 자원은 뭐가 있는지, 이게 전면전이 될지 어떤 국지전이 될지 그런 정보를 재빠르게 캐치하고 노출되어 있던 자신의 약점이나 빈틈 같은 거를 보수해서 신속하게 이제 메꿔내시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이 흐름을 보니까 저는 그 벌꿀 오솔이라는 동물이 생각이 나는데, 자연 다큐멘터리, 제가 뭐 즐겨본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그 벌꿀 오솔이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그 코브라의 맹독이나 말벌이 수백 마리가 독침을 쏴도 죽질 않아요. 그 스스로를 가사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해독을 어떻게든 해내서 다시 멀쩡하게 일어나서 가던 길을 아무렇지 않게 갈 정도의 생존력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 놀라운 동물인데, 어떤 사자의 송곳니에도 가죽이 뚫리지 않아서 덩치는 작지만은 그 자연 생태계 내에서 이렇다 할 천적이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차 사이에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데미지를 극복해내는 이 여러분의 카드를 보고 있자니 저는 그 작지만 어떤 세계관 최강자와도 같은 생존에 특화된 방식으로 진화해온 벌꿀 오소리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3개월간의 금전운을 살펴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 3번 분들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랑 금전 문제가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오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사람 문제의 그 주석으로 금전 문제가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먼저 그 첫 달에는 7개의 카드 역방향이 나와 주었어요.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누군가가 그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장소를 황급히 떠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나중에라도 좀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시선을 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죄의식을 통제하지 못해서 좀 조바심이 난 느낌이에요. 이 시기, 이 첫 번째 달에 나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대상의 속마음이 바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즉, 이 사람이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건 나에게 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변명할 거리라도 미리 찾아 놓으려고 좀 뭉뚱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뒤에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느낌도 같이 읽혀지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2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는 오늘 여러분의 3개월 총운의 흐름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테마와도 같은 심판 카드가 나와 주었습니다. 이 심판 카드는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한 대단원의 마지막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느낌으로 나타나주는 카드예요. 이제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겪으신 일들이 많았을 테니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직전이라는 거를 여러분 자신이 모르실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금전운에서 나타난 심판 카드라고 한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대로 접고 포기해야 되는가 좀 체념하고 있었는데 숨통이 이제 트이게 된다. 어떤 만기를 다 채워서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합니다. 이런 배신을 겪은 다음에
쭉 내려가는 하락운을 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상승운으로 끄집어 올려준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평소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스스로를 단속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위기의 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직관이 제가 좀 들었고요. 원망을 하기보다는 내 탓이요 하면서 아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좀 있으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대망의 그 3개월 차에는 다시 두 개의 칼을 들고서 어떤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반복이 한 번 더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수비전으로 들어가야겠다. 규모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이런 것보다도 비용 관리를 잘해야겠다. 투자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업체를 더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이걸 거두어 드릴 것인가? 등등 그 현 상태를 유지할지 정리할지 사이에서 좀 중대한 기로에 서시게 될 수 있겠다 하는데요. 어떤 인간관계와 금전 모두에서 만만치 않은 경험을 한 뒤라서인지 역시 어떤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좀 방향성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확장보다는 그 환경적인 재정비 쪽으로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기운 것이 보여져요. 와, 겨우 이제 이렇게 소생을 했는데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이제 수용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당분간은 좀 답답할지라도 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일단은 외딴 섬처럼 혼자 최대한 조용히 이 시기를 보내보기로 하자. 한숨 좀 돌리고 보자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읽혀집니다. 네, 그럼 이제 3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참고로 하시면 좋을 마인드 세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카드 옆에 지게꾼이 태연자약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죠. 앞으로 석 달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게 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특히 막막하고 힘든 기분에 사로잡힐 때 바로 그때 가급적이면 그 고민과 걱정을 이렇게 파고들지 마시고 태연자약하게 좀 게으름도 부려보시라고 카드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마치 TV 속에 나오는 남들의 사연인 것처럼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해서 이 고비가 오는 시기 잠깐만 잘 넘기고 나면 또 이렇게 바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나의 그 제한적인 어떤 생각만 가지고서는 고민에 몰두하는 그 자체가 별 다른 소용도 없다고 해요. 장애물을 통과시킬 구멍이 원형인데 보시면은 네모를 갖다 대고 끼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된 문제의식과 해법을 가지고서 힘만 빼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그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직관을 좀 존중을 해주시면 그 시점에서부터 한 4주 이내에는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부정적인 상태에 과몰입하는 것보다는 텐션을 한껏 느슨하게 좀 가져가 버릇해 보시면 어떨까. 내가 평소에 많이 겁을 내고 조바심을 낸 스타일이었다면은 정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좋은 카드는 단델리온, 이제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그 인간이 굳이 개입해서 씨앗을 막 퍼뜨리고 하지 않아도 그 자체적인 질긴 생명력으로 번식에 성공을 하는 야생초인데요. 자신이 태어난 곳 주변에 씨앗을 떨어뜨리거나 동물한테 이제 열매가 먹힌 뒤에 배설모를 통해서 이동하는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민들레는 날개가 달려있죠. 오삼 모양의 홀치를 펼쳐서 먼 곳까지 생존 여행을 하죠. 이것은 태어난 곳에서 숙명처럼 평생을 묶여서 살아야 하는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기동성이 있다. 마치 지성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기가 살 곳을 스스로 정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머물 것이냐 떠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A냐 B냐의 기로에 섰을 때 선택의 주체는 나다.
식물처럼 수능에서 마냥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조언 카드로는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떴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 석 달간 겪으시게 될 드라마의 끝에는 확실한 보상이 존재하게 되겠네요. 충분히 기뻐하고 만끽하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절정의 순간이 주는 쾌감이 너무 나를 취하게 하다 보니까 그 성공의 짜릿한 강도가 영원히 고조되거나 계속 지속돼야 돼. 난 죽을 때까지 성공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집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순리대로 잘 풀리겠다라고 저는 카드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4번을 뽑아주신 여러분께는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봤는데요. 카드의 핵심 메시지부터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이 속해 있는 영역에서 당분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서열 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당신 곁에서 뭔가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고통받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잘 도와주세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잘 어루만져 주세요. 곧 그 사람은 질서와 체계를 회복하고서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당신도 그 사람도 그리 순순하게 고지를 내어줄 호락호락한 분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본다고 해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세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이득으로 흘러가는 큰 그림 속 작은 한 조각의 퍼즐 위에서 그때가 전부인 줄만 알고 울고 웃었던 것을 조만간 체감하게 됩니다. 버티고 일구면서 온갖 유혹을 이겨냈을 때 정해진 수순과도 같이 우연을 가장한 행운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그 왕자를 당당하게 되찾으세요. 시간은 당신의 편입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더 먼 곳까지 내다본 당신의 선택이 옳습니다. 네, 뭐랄까요.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인간들의 그 왕이 될 혈통이었던 아라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가 언더독의 시절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를 하고 복권이 되는 그런 장면이 언뜻 그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의 배열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3개월간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 있는 애정운 또는 그 대인관계운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 wands, 6 cup, 황제.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가정 또는 그 경제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인물과 여러분의 관계가 뒤로 가면 갈수록 견실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개월 차에는 두 분이 함께 헤쳐나가야 될 일거리 자체도 많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요. 일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서로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소통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책임을 진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할 일이 차있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관계에 쏟을 에너지 자체가 고갈되어 있는 거죠. 일도 겨우 해내고 있는데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사이에 뭔가를 억지로 이어붙이려고 하기보다는 압력이 이제 한 김 빠져나갈 때까지 가만 놓아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2개월 차에는 더없이 순수한 마음의 에너지가 돌아왔네요. 이 세상에 너만한 사람은 없어. 내가 처음으로 정을 준 너랑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어. 우리 다시 그 처음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그 시절 그 모습으로 서로를 아껴주자. 뭐 이런 꽁냥꽁냥한 것들이 실제로도 될 거라고 하네요. 이런 지나간 사연이 구구절절 많을 것 같은 보조 카드들이 떠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상대방과 서로를 긍정하는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다고 카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안도감 속에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차에는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소녀에게 꽃 한 송이를 수줍게 건네던 소년이 단숨에 출세라도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의 그 사람은 혹은 여러분 자신은 처음부터 왕이 될 상이었다. 혹은 명예가 잠시 흔들렸던 그런 왕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이치에 맞겠네요. 이 왕은 그동안 여러분을 관계 중심에 놓고 많은 것을 양보해 왔을 것 같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뭐 직성껏 강직하게 뭔가를 추진해 보지 못하고 이런 솜털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인 생활 반경에 맞추어서 야성을 꾹꾹 눌러온 시간이 제법 길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으니까 할 일이 제법 많겠죠. 보통 이제 권력을 잡으면 무엇을 하죠? 그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그 세금이라든지 그 복지 같은 부분에서 인심을 베풀면서 장기적인 집권을 뭐 도모하고 그런 한편으로는 왕권과 그 밖의 모든 것 사이에 결계를 치면서 우상화를 시도한다든지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한동안은 이제 우열을 가리지 못한 상태였다가 마침내 그 자리의 중심을 딱 차지하게 된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상대방이 하게 될 일들은 대략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겠다.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향후 3개월간의 금전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달에는 참 긴장이 되는데 기습적이고도 크리티컬한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배신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뭔가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은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기 전에 상호 간의 합의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깨알같이 꼼꼼히 그 텍스트를 살펴보셔야지 되겠고요. 또는 한편으로 이 지출은 그 건강상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혹은 갑작스런 사고가 생기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수술, 뭐 입원, 그에 따른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앞서서 한 발짝 앞서서 그거를 챙겨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2개월 차에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주었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앞서 1개월 차에는 그 외부로부터 닥쳐온 금전에 관해서 불편한 이슈가 부상을 했고 이 2개월 차에는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라든지 책임 소재 같은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선을 그어주는 실행을 하시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신속하게 용기 있게 주저함 없이 그 결단을 밀어붙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 차에는 이렇게 앞서 대인관계운에 나와준 황제 카드가 재미있게도 역방향으로 맏황제죠.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두 황제의 모습으로 배열이 떠주었는데요. 이것은 2개월 차에 내리는 여러분의 어떤 결단을 철칙 삼아서 과도하게 그걸 또 남용하는 것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라. 소란스러웠던 여러분의 이런 금전운 속에 공기가 좀 편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끔 통로를 확보해 주시라. 여유를 좀 두시라. 여윳돈 같은 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때가 되면은 윗사람이 와서 이걸 다 정리를 해주고 도와줄 것이다. 이 윗사람이 보기에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와 여러분이 그 해결해 놓은 문제의 모습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그 훌륭한 투자처로 보일 거라고 하거든요. 충분한 검토 끝에 대가를 치르려고 좀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이쪽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을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그 조건이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고 그에 부응하는 퍼포먼스를 차차 보여주시면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서 시리즈 A, B 이렇게 자금 유치를 순차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의 카드의 메시지가 읽혀집니다. 네, 그럼 이제 4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3개월간 참고로 하시면 좋을 마인드 세팅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유혹자 카드가 가장 먼저 떴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악마의 유혹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어떤 상태가 되면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가서는 안 되는 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바로 이렇게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돈 사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 뭐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을 뒤흔들 때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가치관이고 뭐고 이제 급한 불부터 꺼야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의 양심이 퇴색을 하고 욕망이 솟구치고 집착이 생겨나고 하는 현상들이 마음속에서 막 벌어지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게 또 묘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평범한 방법보다는 리스크를 선택했으니까는 뭐가 돼도 빨리 크게 되겠지 하는 그 마음. 근데 그 마음 자체가 함정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온라인상에 막 난무하고 있는 온갖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강의들, 성공담들, 투자에 대한 정보들. 이제 그 모든 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거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남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볼 게 아니라 스스로가 강한 확신이 드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시라.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본질이고 해법이다라고 이 카드가 조언을 합니다. 일에 접근하는 순서를 그런 식으로 남보다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가져간다면 어려움이 쉬 물러갈 것이고 위기에서도 이제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뜬 조언 카드를 보실게요. 이거는 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염천의 병화, 태양이 솟구쳐 올라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이 소를 끌고 나와서 부지런히 밭을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해줌으로써 그 섭리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견인하는 것은 가장의 성실함과 책임감이네요. 세로 배열로 보면은 이게 황제, 가부장, 네, 이렇게 뜨죠. 여러분의 뭐 아버지, 배우자, 연인, 좀 잘하는 동료, 대표님, 뭐 스승님 등등 어떤 그 성실과 책임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최대한 협력을 하시고 힘을 좀 몰아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최초로 접한 뒤에 11일에서 최장으로 11주 뒤로 잡더라도 그 안에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겠다. 모두에게 이롭고 문제 해결도 수월하겠다. 그러니 주변 사람의 요청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하는 힌트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언 카드는 네잎 클로버가 나와주었는데요. 정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누구나 알고 있는 행운의 상징이죠. 이 클로버의 잎이 4장으로 자라날 확률이 여러분 10,000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요. 옛날에는 불행을 물리치는 부적과도 같은 어떤 자연물로서 취급된 적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책 사이에 책갈필처럼 이거를 딱 끼워서 말렸다가 코팅지로 이제 곱게 감싸서 소중한 친구한테 선물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반드시 이 네잎클로버를 찾아내고야 말겠다. 뭐 네잎클로버를 획득하기 위한 대모험을 떠나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찾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아주 우연히 걷던 길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더욱 반갑고 기쁜 거죠. 이처럼 이 카드의 메시지는 작지만 마음이 벅차오른 행운이 아주 우연히 여러분한테로 다가올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이렇게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서 막 너를 뛸 때 균형점을 잘 잡아서 중간에 머무르실 수가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